자, 지구 환경 변화의 역사, 이제, 다시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면, 우리 쭉 봤죠. 총 6시대로 구분한다 그랬고, 이 빙하기 하다 말았는데, 빙하기는 존재했을까? 있다. 이런 지형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이제 빙하란 건 쌓인 눈인데, 눈이 쌓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수증기. 지난 시간에 수증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배웠죠. 뭐였어요? 이 수증기는 대륙이 갈라지면서, 홍수 때 땅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현무암으로 다 지구 바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용암이 식으면서 용암을 바닷물이 식히면서 바닷물이 뜨거워졌다. 걔네가 엄청난 수증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균 뭐 따뜻한 바다가 됐고 다량의 수증기.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더해서 뭐 수분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창조 때의 자연 환경 물층이 덮고 있어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번성했던 것처럼 수증기가 엄청 많아서 식물이 번성하고 동물이 번성했다. 그 근거 있냐? 있다. 사막화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옛날엔 덜 사막화되었던 어떤 시점이 있겠죠? 그때가 기록들이 다 있다. 뭐 일단 거대 동물들, 유족들 이때는 이때 사막이 아니라 살기 좋은 땅이었다. 라는 고고학적 역사적 가려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모네스터 반상. 자, 오늘 여기서부터 가는데 추워져서 이제 빙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노아의 홍수 200년 정도 후다. 그러면 이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잘 자랐다 이거죠. 이 200년 동안 평균 수명이 높았다 그랬죠. 480년 정도 살았다 그랬지. 근데 어떠한 사건이 이 지구적인 추위를 만들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 한번 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뭐 우리의 조상도 있죠. 욕단의 후손이다 그래. 여기 2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에벨이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이 한반도의 사람들을 제2 히브리 민족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지금도 이 지중해 주변의 나라의 지명으로 다 있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죠.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 않았잖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쌓은 게 뭐예요? 뭐예요? 역시 속으로만 얘기하고 마음으로만 대답하는 우리 중3 아이들. 바벨탑이잖아. 이때 자 노아의 5대손의 이름이 벨렉인데 벨렉이 있을 때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러분 세상이 나뉘었던 사건이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죠. 그냥 과연 근거 있냐? 맞는 말이냐? 응? 이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막 400살. 근데 400살 살 동안 뭐 한 2명만 낳진 않았겠지. 평균 10명만 낳았다고 해도 그때 당시 인구가 뭐 적게 잡아도 10,000명 넘고 100년 후니까 한 10만 명 됐을 것이다. 8명이 10만 명까지 불어났을 것이다. 바벨탑 사건 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함은 구스의 아들 어쩌고저쩌고 함의 자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써있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무롯.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한 도시 이름이 바벨이고 그 바벨을 중심으로 쌓은 탑이 바벨탑인데 이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되게 좋은 뜻이 아니야. 여기서 용사는 사람을 사냥해. 무슨 말이야?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을 짐승 취급하고 학대하는 그런 악한 문화를 가지고 제국주의, 전체주의를 만들었던 최초의 인물이 누구다? 니무롯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마치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세운 동상이 지금도 있어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한 동상이 어디 있냐? 넴루트, 터키에 있으며 니무롯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여기에 막 저런 게 되게 많이 있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벨탑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자, 바벨탑이랑 추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아까 수증기 있었고 눈이 쌓이려면 빙하기 걸리면 추위가 있어야 하는데 바벨탑이랑 추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그 질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질문을 대답해. 하나님이 인간을 흩길 원했어요? 모여 살길 원했어요?
답은 어디 써 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인즉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서만 모여 살라가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고 골고루 다 흩어져 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인간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9장인데 불과 100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반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하늘에 닿게 하자, 이 교만함. 전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흩으셨어. 어떻게? 첫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뭘 통해서? 언어를 텄잖아.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왜 굳이 왜 언어가 안 통한다고 흩어져 살아야 돼? 그냥 언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안 돼? 흩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강제로 자 미국말 쓰는 사람 저러 가고 이 나라 써서 이렇게 보냈을까? 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이 다음에 나올 건데 일단 흩어진 경로가 나옵니다.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창조론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분 진화론 알아요? 진화론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됐대.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더니 얘네가 빙하기 때 이렇게 전 지구를 흩어졌대.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던 원래 원시 인류가 흩어졌던 경로에 대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다 어디를 통해서 흩어졌다? 바닷가를 통해서 걸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빙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 자, 이 빙하기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눈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추워져. 근데 딱 안 추운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알아?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바닷가. 물은 비열이 높아. 오케이? 그래서 해수가 추위와 열기를 머금기 때문에, 안 얼어붙어, 상대적으로. 덜 얼어붙는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 빙하기가 오면은 바닷가만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적도지방.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스빈 사막 때는 두루두루 살기 좋았는데 살기 좋은 땅이 바닷가 뿐이니까 바닷가를 통해서 다 이동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졸린 친구 잠깐 일어나세요. 저기 한주야, 졸리면 잠깐 일어나. 자, 근데 질문. 이 빙하기가 올 만큼 지구를 추워지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전 지구가 갑자기 추워져야 돼. 수증기는 많아. 수증기 많은 건 이해했지? 갑자기 추워져야 빙하기가 올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있다. 바로 탐보라. 자,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에 대해 나온 책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화산 탐보라. 세계사를 어떻게 바꿨냐? 저 책 사서 한번 보세요. 선생님도 일부만 봤는데, 자, 잿빛 하늘이 던지는 경고, 세계사를 바꾼 탐보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탐보라 화산 폭발은 전 세계 인류 공동체에 혼란을 빠뜨렸다. 강한 폭발로 부산물이 성층권에 도달하고 지구 기후 시스템의 계절에 따른 리듬에 심각하게 손상됐다. 어쩌고저쩌고. 한동안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지속됐다. 어떻게 지속됐냐? 자, 이거 구글에서 나오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건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6월에 뉴욕에서 눈이 내려. 여러분, 인도네시아랑 미국이 가까워 멀어. 엄청 멀잖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터졌는데 뉴욕에서 6월 달에 눈이 내렸어. 7월에 7월 여름이잖아. 강이 얼어붙었어. 우리나라는 영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조선에 있지. 조선 순조 6년 1816년 탐보라 다음에 흉작의 기록이 보인다. 이전에 호구조사가 790만이었는데 이때 659만으로 격감했다라는 거야. 격감. 인구의 한 5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왜? 갑자기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농본주의 국가입니다. 뭐 농사죠?
벼농사 짓지. 벼는 물이 많아야 돼. 벼라는 종자는 원래 되게 더운 지방에서 자라.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나라는 일모작하잖아.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 5월 말에 모내기 한단 말이야. 5월 말, 6월. 근데 걔네가 다 이제 한 해 농사를 못 지은 거야. 여름이 안 왔으니까 2년 동안 1816년, 17년은 여름이 없었다니까? 여름에 7월에 강이 얼어붙었다고. 탐보라 화산 때. 자, 탐보라 화산이 1815년. 이때 뭐 이렇게 그 이후에 역사시대 때 이제 과학자들이 한 거고, 이때도 화산이 있었는데 뭐 7만 년, 뭐 64만 년, 이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인데, 저 기록은 좀 잘못됐고, 어쨌든 이 뉴욕과 탐보라 화산이 거리가 멀었는데도 큰 화산의 폭발은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빙하기를 이끌었던 화산 폭발이 있었을까? 있다. 기록 있냐? 근거 있냐? 있다. 어디냐? 북미 대륙에 있어. 재밌는 건. 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세인트 헬렌 기억나? 7시간 만에, 한 5시간인가 만에 뭐 엄청 높은 지층을 만들었잖아. 영상으로 잠깐 봤지? 그런 화산의 2000배.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겠죠. 그래서 세인트 헬렌 재가 저만큼 있는데 이 화산재가 북미 대륙을 다 쥐어고 있는 거예요. 이 재를 가지고 화산의 강도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건데 롱밸리 크레이터 이런 거가 이제 계속 터지면서 이게 최근 수천 년 이내에 다 있었던 사건이다. 한 3,000년, 4,000년, 4,000년 전에 있었다고 보고 있죠. 자, 다시 봅시다. 빙하라는 게 쌓인 눈이잖아. 그러면 수증기와 추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전 지구 인구를 이주시키는 방법이 뭐였다? 빙하기였다. 바닷가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그 근거 있냐? 있다. 여러분 대륙붕이라고 알아요? 대륙붕. 여러분 지구가 바닷가가 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이 육지고. 그래서 이게 깊은 바다들이 있는 반면에 얕은 바다 구간이 한 짧게는 100에서 뭐 한 200 정도 구간이 얕은 바다 구간이 있고 대부분의 물고기가 거기 살아. 그리고 거기에 뭐 천연가스, 석유, 석탄 뭐 이런 광물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대륙붕이 이제 40에서 240. 뭐 동해는 좀 짧고 서해는 좀 대륙붕이 넓지. 지형상. 근데 생각을 해봐. 석탄은 뭐에서 나오는 거야? 나무가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서 나무가 많이 자라요? 그 나무는 어디서 나왔을까? 거기에서 나무가 엄청 많이 자랐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나무가 언제 자랐을까? 빙하기 때. 석유는 동물성이잖아. 동물이 엄청 많이, 물고기가 죽어서 석유가 됐을까? 아니야. 어디 동물이 많이 번성했던 시기가 있어. 그때가 어디냐? 빙하기다. 네, 아무튼 그때 이제 빙하기 때 이 잘 먹고 잘 사는 매머들이 다 멸종하는 거야. 갑자기 추워지니까 식물이 없어지고 굶어 죽어가고 추위에 이제 눈에 매몰됐어. 얘네들은 몇만 년 전에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냉동실에서 나온 애 같잖아, 그치? 얼마 안 된 거야. 그 생생하게 갑자기 매몰된 증거인 거죠. 자, 파충류. 여러분, 파충류는 변온동물이야? 항온동물이야? 너무 어려운 말 했나? 파충류는 변온동물이잖아. 그러니까 갑작스런 추위에 커다란 파충류, 우리가 공룡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체온 조절에 실패한 거지. 겨울잠 자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는 거야. 얼어 죽고, 산소 부족하고, 산소가 왜 부족해? 식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오케이? 지구적 산소가 떨어졌죠. 히말라야의 빙하 홍수, 어몽길 대장 아니? 우리나라 최초의 뭐 히말라야 16자를 등반한 때 유명한 사례인데, 이 빙하가 막 흘러. 이 빙하가 마지막 때 빙하 격변기가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때 이제 빙하가 생겼다가 녹으면서 빙하 지형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유자고, 피오르드. 이런 겁니다. 노르웨이, 송내 피오르드. 이런 거, 네, 선생님 가보고 싶네. 네, 노르웨이가 다 빙하 덮였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네, 권고, 홀은, 히말라야, 뭐, 산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깎일까? 노아의 홍수 때 저렇게 만든 건 아니고, 빙하가 녹는 지구상의 마지막 대격변 때, 빙하기 말기 때 저런 지형이 만들어진 거다.
한주야, 졸리면 잠깐 일어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여기까지 원래 다 육지였는데 여기가 물이 올라오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지구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해수면의 상승으로 격리가 일어나. 민족의 격리. 오케이? 동물의 격리. 이때 민족들은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였거든. 노아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말 통하는 사람의 그룹이 있었잖아. 가족들끼리 통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빙하가 서서히 지금까지 빙하가 녹고 있죠. 또 지금까지도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사막이 점점 넓어져서 줄어들어요.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성경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성경에 BC 2182년대 니므 왕국이 시작돼.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하고 이제 수빈 사막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3명. 아르박사텔라 에벨은 445년을 살아. 나름 살기 좋았던 거야. 근데 이제 니므롯 벨렉 나뉘었다 그랬잖아.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212세. 라는 거예요. 엄청 지구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힘들어졌던 거죠. 자, 아브라함도 좀 오래 살았잖아. 아브라함이랑 빙하기랑 관련이 있을까? 있어요. 이 빙하기에 살았고, 빙하기 말기인데, 평균 수명이 이제 167세. 아까 바닷가랑 적도지방 좀, 아마 살기 좋다 그랬죠? 이 해빙기 시대. 그러니까 근데 딱 보니까, 해빙기 마지막 때가, 선생님이 연도를 맞춰보니까,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거의 딱 맞물려. 그 어디에도 이런 자료는 없더라고. 이거 선생님의 유추야. 나름 선생님의 논문이야. 성경과 이 빙하기를 맞춰본 결과가 이렇다. 오늘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진 않은데 좀 그렇다고 선생님은 나름 추정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때 이후로 수명이 급격히 감소해. 요셉은 그 110살까지 살았는데 다윗은 70살 때 할아버지였다 그래. 늙어 죽었잖아. 그렇죠? 그때 이후로 지금의 자연 환경이 다 완성이 된 거거든. 빙하기가 끝난 거야. 오케이? 지금 환경 악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까지의 자연 환경이었고,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이제 지금까지가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그 이후에 되어지고 있느냐, 봅시다. 자, 역사시대입니다, 역사시대.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다윈의 비그로 여행. 종의 기원이라는 책 여러분 알아요? 이 책 본 적 있어요? 지금의 진화론을 만든 엄청난 책이죠. 여러분 생물학 초기였어요. 이제 생물학이란 게 막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가던 그런 유학이었는데, 근데 이 동물들을 보고 나서 동물들이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를 하는구나라고 다윈이 생물학적인 근거를 막 많이 가지고 지질학적인 근거를 많이 가져온 게 아니라 생물학 초기 때 그런 추측을 했어요. 맞아, 틀려. 쟤네가 진화한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진화라는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변이랑 진화를 구분해야 돼요. 굳이 더 붙이자면, 변이를 소진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진화를 대진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변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거가 많죠. 대진화, 진짜 그냥 진화, 종에서 종이 바뀌는 그런 진화는 없어. 한 번도 그런 과학적 근거, 기록, 중간 단계 발견된 사실이 없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섞어버린 거지. 소진화랑 대진화, 변이랑 진화를 막 헷갈려 버린 거예요. 누가? 다윈이. 그래서 이제 진화론의 관점으로 닮은 동물끼리, 식물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이런 진화 개통수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원생 생물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진화를 했을 거라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상상해서 만들었어. 근데 그게 지금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있어. 저렇게 됐다고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애들이 믿는 거지. 자, 하나님은 동물을 각자 그 종류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자, 종류. 자, 여러분, 호랑이랑 사자랑 같은 종일까? 다른 종일까? 제발 대답 좀 하자. 자,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 모르겠다.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호랑이랑 사자는 다른 종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랑 결혼해서 애가 나와. 교배가 된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 유전 정보가 같다라는 건, 유전자가 같다는 게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고, 유전 정보가 교환 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종이라는 거야. 자, 얘는 노랑콩, 얘는 초록콩, 다른 종이야? 교배가 돼. 같은 종이라는 거야. 같은 종. 오케이?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아까 생물학적인 아장아장 단계가 1800년대 초반이라 그랬지. 그때부터 생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 그랬고, 다윈 때 모양을 가지고 종을 분류를 다 했어. 어떻게? 종, 속, 과, 목, 강문, 개. 들어봤어요? 식물계, 동물계,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무슨 고양이과, 사자, 호랑이, 이렇게 강문, 개, 종, 속, 과, 문. 이렇게 종을 다 나눠놨단 말이야. 근데 그때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나중에 유전자의 개념이 한 100년 지나서 1920년대부터 유전적인 분류를 그때 시작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앞에 했던 형태적인 분류가 다 잘못됐네. 왜냐면 유전적으로 교배가 된 애들끼리 같은 종인 게 맞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 개의 품종이 몇 가지야? 100가지가 넘잖아. 지금 너 종을 막 만들잖아. 그치? 근데 다 개야. 다 개란 말이야. 얘네가 자연적으로 격리가 되게 되고 인공적 격리가 되는데, 자, 질문. 얘랑 결혼해서 애가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올까? 교배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분위기상 된다고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 네, 돼. 물론,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좀 어려움이 있겠지. 그럼 뭐 이렇게 인공수정하면은 교배가 되는 거야. 얘랑 결혼하면 개가 나와. 자, 고양이랑 호랑이랑 교배가 가능할까? 가능해. 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 같은 패밀리야, 패밀리. 치타, 표범, 다 돼. 오케이? 유전 법칙과 변이가 있는데, 이런 한 종류에서 이렇게 AA, 이거 배웠니? 대문자, 소문자 섞으면은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 이거 나중에 유전 정보가 증가한 것 없이 얘 하나에서 종이 이렇게 유전자가 나뉘면서 분화가 된다.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유전 정보가 늘어나서 바뀐 게 아니라, 유전 정보가 늘어나서 종이 다양하게 분화된 게 아니라, 유전 정보가 큰 A, 작은 A 있다가 큰 A끼리만 뭉쳐 있잖아. 털 많은 것들. 그러면서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 상실을 통해서 변이가 되는데, 늑대를 통해서 치와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치와와에서 늑대를 만들 수 있을까? 없어요. 늑대가 더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냥도 못하고 몸도 작아지고 약해지고 이러면 치와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유전 정보가 상실되면서 일어나는 걸 변이, 유전 정보를 갑자기 너무 많이 상실했어. 무슨 태양빛을 많이 쬐던지 어떤 방사능을 쐈던지 너무 많이 상실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돌연변이라고 불러. 그럴 때 갑자기 많이 바뀌니까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돌연변이 있어요. 시베리아 회색 늑대로부터 개들이 분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종의 분화. 이렇게 다 개야. 다 결혼할 수 있어. 말도 이렇게 바뀌고, 닭도 다 닭이잖아, 그치? 다 다른 종이. 다 돼지야. 지금도 품종 개량을 하고 있어서 육질 개선을 위해서 인간이 더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막 종을 막 개량을 하잖아. 근데 다 돼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속, 과문, 강문, 개에서 사실 이과, 패밀리가 다 같은 종이야. 하나님이 저희까지 만들었어. 그래서 각 종류대로. 왜? 자, 방주에 태울 때 씨를 온 지면을 유전하기 위해서 7씩 데리고 와라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고양이과 동물은 딱 7쌍만 데리고 오면 돼. 무슨 말이야? 사자랑 사자만 데리고 오면 사자로부터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이 다 나오는 거야. 걔네 종류별 다 실을 필요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대로 유전자 정보 가지고 있는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태워도 됐겠지? 방주가 그렇게 좁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어? 이렇게 질문하면 돼. 얘랑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결혼하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같은 종인 거예요. 유전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예. 근데 진화로는 얘네가 덜 진화됐고 얘가 더 진화됐다. 그러니까 얘는 우열하고 얘가 열등하고 얘가 우열하다. 그러니까 얘를 멸종시키고 쟤네를 많이 만들자. 이게 진화론 아니야? 인간에도 종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같은 혈통이다 이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이 셈, 함, 야벳 세 명으로부터 지금의 모든 흑인부터 백인 다양한 컬러가 나올 수 있을까? 있어요. 이게 멜라니색소 영향을 주는 유전 정보가 30종류인데 이게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이면은 이렇게 유전 정보 결과 유전 정보가 2개만 돼도 16가지의 컬러가 나와. 유전 정보 2개일 때. 유전 정보가 몇 가지라고? 30가지. 30 곱하기 30, 9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지금 유전 정보가 2개일 때 16개가 나오는 거잖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나온다. 자, 공룡은 언제 멸종했을까? 공룡. 몇 년도에 멸종했을까? 노아의 홍수 때 탔나? 탔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몇 년까지 살다가 멸종한 거야? 기록이 있어, 없어? 기록을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공룡이란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한 말이야. 왜 얘네끼리 모아놓고 다 공룡이라고 불러? 우리가 처음 보는 동물원에 없으면 공룡이야? 그치? 파충류인데 크면 공룡이야? 왜 어떤 기준으로 공룡이라고 부르냐? 공룡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게 1841년도야. 그 전에는 공룡같이 커다란 동물들, 파충류가 있었어요. 기록이 있어. 근데 공룡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공룡이란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걔 이름이 있었겠지. 이름이 있었겠죠. 자, 이 생물학이 발전한 게 언제라고? 18세기, 1700년대 말. 그 전에는 생물학적인 분류가 별로 없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된 게 없단 말이야. 종을 나눠놓지 않았으니까 기록이 없는 거야. 근데 1800년대, 18세기 때는 이미 공룡이 거의 다 멸종했을 때야.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종 리스트에 안 들어갔고,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았을 텐데, 공룡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따로 돼버린 거야. 야, 공룡은 그럼 언제 멸종했나? 자, 2세기 예수님 승천하고 또 한 100년 지나서야 이게 뭘로 보이니? 무슨 동물인 것 같아? 제가 동물원에 살고 있을까? 내가 보기엔 약간 랩터 같이 보여. 그렇게 보이지 않니? 벨로시랩트는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크로코딜로파티가 뭐 악어 표범이라고 써있어. 날렵한 악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싸우고 있죠. 인간과 공룡이 같이 증거했다. 이거 아주 결정적인데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를 발견했어. 근데 소프트 티슈가 있는 거야. 적혈구 조직이 발견한 거야. 이게 수억 년 동안 티라노사우루스 언제 멸종했어? 백악기 말기 6억 몇천 년 전 막 이때 티라노사우루스잖아. 근데 그 6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소프트 티슈 이 조직이 과연 생생하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나온 거야. 적혈구를 발견을 했어. 얘는 언제까지 산 거야 대체? 냉장 보관했나? 자, 여러분, 중국의 마르코폴로 동방경문록에 뭐 용호, 상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띠 알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선생님 범띠거든? 호랑이띠야. 또 무슨 띠니? 돼지띠니? 근데 다 존재하는 동물이잖아. 근데 왜 얘만 상상 속의 동물이야?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었던 거야. 실존했던 동물이었던 거지. 상상 속의 동물이면 다 상상 속의 동물을 만들던가. 얘만 어느 순간 멸종을 한 거죠. 처음에 12간지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중국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용광류, 공룡 닮은 청동 조각상, 뭐 여러 가지 목이 긴 뭐 이런 청동으로 만든 것들,
당나라, 송나라 때 용조각상, 뭐 바벨론 슈타르문 뭐 이런 것들 있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유럽에도 되게 많아. 동양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한 동굴에서 거대한 용을 봤다. 뭐 이런 얘기. 요세푸스 읽어봤는데 거기에 날아다니는 뱀이 뭐 이집트 쪽에 살았다. 뭐 바이킹족이 뭐 세인트 조지가 용을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고대 신화인가? 신화같이 막 드래곤 슬레이어 막 칼 들고 용을 잡아라. 용을 잡았겠지 실제로. 왜? 거대 파충류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되니까. 인간은 누구부터 멸종을 시키고 있어 지금? 지금도 콕불소 이런 애들 있잖아. 큰 애들부터 멸종을 시키고 있는 게 누구야?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지금도 네, 왜 이런 기록들 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카의 돌이라고 페루에 있는 돌인데 공룡들 그림이 있어. 저게 수억 년 전에 유물 인간이 만든 거잖아. 인간이 만든 기록인데 트리케라톱스랑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저런 돌들이 엄청 수천 막 몇천 점이 있어요. 이런 공룡 모양의 그 멕시코 뭐 도로산에 뭐 수천 개의 흙으로 굳은 조각상 3만 3천 개가 있다. 이 사람들이 BC 800년에서 AD 200년 사이에 살았던 고대 추피쿠아 문명이다. 그러니까 AD 200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랑 누구랑 같이 살았다? 여기는 없나? 이 트리케라톱스를 타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예요. 아메리카대륙. 이거는 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공룡이지 않아? 앙코르와트 언제 되었어요? AD 1100 몇 년도인데 한주야 일어날까? 계속 눈을 서울 개고 있으면 졸리게 돼 있어. 눈이 되게 시뻘한데 스테고사우루스 빈대떡 닮았죠? 랩터카처럼 프랑스, 미국의 유타주, 원주민의 암각화. 좀 닮지 않았어? 다 이렇게 기록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건 고대 기록이다 치고 최근 기록은 없냐? 최근 기록 사진이 있어. 이거 뭐야? 산타크루즈의 바닥에 1920년에 발견된 공룡 시체. 이 머리 사람이랑 지금 크기 비교를 해봐. 100년도 안 됐어. 저게 사진이 지금 있는 거야.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저게 진짜 사진일까 가짜일까? 자, 또 있어. 여러분 1977년 4월에 일본 어선이 뉴질랜드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무게 1800kg짜리 썩어가는 시체를 입양을 한 거야. 저건 아무리 봐도 처음 본 목이 긴 파충류, 용광류인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기념하는 우표까지 만들었어. 지금 여러분 바다 어딘가에 어룡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육지랑은 다르니까 어룡이 사는 환경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수중괴물 이게 뭐 낸시오의 괴물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뻥이다 뭐 조작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다 실제라고 하는 그런 증인들 근거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또 책으로 낸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수업이 5분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마지막 때 근거가 뭐야?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예언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뭐 세계대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재건이지. 186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던 나라가 AD 1948년도에 다시 재건이 됐어. 이게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 그 정도 뭐 천 몇 년도 몇천 년 지나면 다 나라가 없어지면은 그 민족도 없어지는 게 보통이잖아. 그렇게 회복이 된 거야.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 알라. 알라. 처처의 지진, 기근, 전염병, 코로나 지금 엄청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 전염병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엔 뭐가 있다? 불심판. 불로 사르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심판과 멸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가 전부 다 불타버리면 어디 가서 살아? 두려워할 거 없다. 마지막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자 성도들이 부활해. 첫 번째로 우리 전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이 다 부활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겠죠. 나팔 불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해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서 말씀인데 휴거라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들림을 받고 여기 사람은 들림을 받지 않고 과연 우리 유로포스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은 다 들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자, 왜 새하늘과 새 땅일까? 왜 새 바다는 왜 없는 거야? 바다가 보고 싶은데 바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천지창조 때 바다가 있었어요? 땅이 몇 프로? 천지창조 때 땅이 80%였다. 지금은 바다가 70%고 거기 육지가 몇 개 있으니까 정확히는 물이 70%고 땅이 30%니까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의 모습과 더 흡사하겠죠. 예? 그때는 땅이 더 많고 뭐 물이 지금보다 적겠죠. 거기 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어제 준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해주고 또 이제 선생님이 나눠준 그 진도표에 따라서 내일까지 이제 읽어오고 예습해오고 생각해올 문제도 풀어오고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